들어가고요. Recording in progress.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치료 지금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이 인지치료 다시 올해 시간이 돼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고방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이제 아론백이 우울증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데 그 시대적 분위기 영향을 받았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예, 언급을 하는데, 실제로는 따로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앞에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서 보면, 그래서 인지 치료자들은 쉐마타라고 불리니, 쉐마타가 이제 일종의 쉐마죠. 이 말은 인지 심리학에서도 쓰지만 이제 원래 아마 제 기억으로는 우리 그 프랑스의 그 발달 심리학자 피아제, 그렇죠? 썼던 말로 알고 있어요, 영어로. 불린 정신 내적 잠깐만, 이게 너무 굵어서, 정신 내적인 어떤 구조물 내용들을 헌탐으로써 행동이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설명할 때 이 소위 말하는 인지를 이해하면 설명 가능하다고 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쉐마타라는 말은 바틀렛 혹은 피아제 나오네요. 피아제가 먼저죠. 의 연구에서 유래한다. 그래서 이 용어는 다른 방식들로 정의되었지만 그것의 의미는 쉐마와 쉐마틱에 분명히 관련된다. 이 둘 모두 주어진 상황의 특성들에 적절하게 떠오르게 되는 행동에 제네릭한 계획을 제안한다. 행동이 제네릭이라는 건 이제 발생하다는 의미일 거예요. 행동이 만들어지고 행동이 나타나는 거에 대한 어떤 플랜 이런 것들을 제안한다라는 게 이제 행동을 하게 한다, 계획을 하도록 만드는 틀이다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쉐마타는 모든 단계, 그래서 감각부터 패러다임에 이르기까지, 패러다임은 어떤 이 그 인지적 틀 이런 거에 가까운 좀 더 큰 개념이죠. 이르기까지, 그리고 유기체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행동 계획들에서의 인지적 처리를 중재하는 것까지 가정된다. 게다가 그들은 항상 정신작용 오퍼레이션에 유효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인지가 그러니까 정신이 활동하고 정신적인 작업을 하는데 유효하다. 그들은 새로운 학습을 통해 변화될 수 있고 정교해질 수 있지만 그들이란 인지예요. 인지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는 원 자료로부터 의미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미닝이 있죠. 이게 뭐 동어 반복이네요. 어쨌든 그래서 인지적 거룩망처럼 그들은 인지는 해석 가능한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 에, 활용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그 거름망을 통해서 입력된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처리된다. 이 거름망이라는 게 인지 틀이에요. 쉐마죠. 예, 맞지? 스펠링이 맞나? 쉐마? 영어요. 쉐마가 틀렸네. 예, SCH 쉐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지 틀 없이 쉽게 좀 비유를 하면, 감각, 눈의 어떤 세포나 이런 게 없다면 세상을 빛을 느끼지 못하죠. 감각 기관이. 그러면 거기에 걸러진 것만 우리한테 오게 되잖아요. 인지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서 그들의 주요 이점은 위대한 효율성을 갖고, 이 효율성, 번역이 좀 그런데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아니라 어떤 틀 안에서 딱 받아들이는 거죠. 효율성을 갖고 처리하도록 허가된 경험에 기댄다. 이건 뭐 그냥 번역이 좀 엉터리이긴 하지만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양한, 또 들으셨네. 네. 다양한 쉐마타가 주어진다면, 예를 들어 대인관계적 행동에 대한 코드가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를 모듈이라는 표현도 써요. 진화 심리학에서는 무엇인가 하기 위한
이 알고리즘 프로그램 같은 게 있다라는 거. 이제 코드죠. 그래서 요건 사실은 인지심리학적인 컴퓨터적인 용어와도 좀 비슷해요. 그래서 코딩이란 말이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 짜잖아요.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를 작동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대인관계적 행동에 대한 코드가 있다면 인간은 모든 새로운 교우 관계와 상호작용에 관한 새로운 가설을 고안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마치 짜여져 있는 알고리즘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새로 가설 세우고 저 사람이 어떻고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게 효율성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걸 나쁘게 표현하면 이게 편견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세상을 그냥 템플릿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틀이 있다면 이 틀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극을 접하거나 이, 이인가? 템플릿 하면 인재인지 이건 형판, 틀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대인관계에 만약 그런 일종의 쉐마가 있다 그러면 A라는 사람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은 어떤지에 대해서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B 만날 때마다 이렇게 세우고 이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형태에 해당되는 패턴이 있다 그러면 그 패턴에 맞춰 가지고 예.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판거라. 어?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급한 문자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고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건 좀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나 정보 처리 이코노미 이건 이제 경제학이라는 게 정보 처리 여기서 말하는 이코노미는 우리가 정보를 처리할 때 있는 정보를 다 받아들인 다음에 조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경제학성 원리에 의해서 필요한 것만 딱 건지죠. 혹은 시에마타는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건 맞죠. 왜냐하면 100이라는 정보가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걸러지는 거는 다른 건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쉐마타는 필연적으로 감각의 원자료와 주관적 경험의 의미 있는 세계관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각의 원자료라는 건 세계로부터 오감이라는 게 있고 이 오감도 사실은 일종의 감각이지만 요거조차도 우리가 쉐마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걸러지는 걸음망 같은 거가 되죠. 그럼 이게 무한대에 해당되는 정보라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는 오감에 해당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이거조차도 인지 틀에 의해서 걸러져요. 그렇죠? 이렇게 주관적 경험의 의미 있는 세계 간에 존재한다는 건 그래서 요게 어떤 우리가 의미라는 걸 구성한다면 그 전에는 원자료에 해당되는 세계가 있다라는 그래서 음, 이게 무한대의 자료가 있고 예를 들면 이게 우리가 주파수라고 할게요. 이 주파수는 무한대예요. 파동이 되는 우주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 시각세포가 볼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의 범위죠. 가시광선.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쉐마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를 만들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쉐마, 요거는 원자료, 감각의 원자료에 해당되는 거와 감각까지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사이에 존재하죠. 이 의미가 만들어진다 보는 거예요. 쉐마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쉐마는 다른 해석들을 무효로 하는 왜곡적인 해석적 편향들을 이끌어내며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골라서 걷어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것만 보고 듣는 것만 듣게 되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왜곡된 해석적 편향을 이끌어내고 아마도 합의로서
요 합의라는 건 어떤 쉐마에 관련된 어떤 틀에 만들어 놓는 것들로서 현실을 왜곡하게 될 거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광선이 이만큼 주파수의 범위라면 주파수가 무한하게 많아요, 다양한 주파수들이.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가시광선이라는 거에 의해서만 감각을 하게 되고, 이거조차도 인지적 틀에 의해서 걸러져서 '이거는 뭐야?'라는 의미를 만들어내니까 이거 외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왜곡이 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보는 것만 보게 되는 거. 그쵸? 또 현실 왜곡이에요, 그런 면에선. 그러니까 왜곡이 나쁘다, 좋다 이거 이전에 왜곡돼서 오는 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패러다임처럼 쉐마타는 세상의 구조를 결정하는 개념적 우선권을 갖는다. 그렇죠? 논리상으로 우리 세상이 어떻는지를 이해하는 우선권이 쉐마한테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쉐마는 인지적 부담은 감소시키지만, 그렇죠, 이 모든 무한대에 해당되는 작업을 개 하나를 다 뒤져 가지고 확인하고 하는 작업을 하지 않도록 만들죠. 그냥 보는 것만 딱 보게 만드니까. 또한 다른 접근들의 발전과 다른 관점들의 비평을 억제한다. 이건 번역이 좀 엉터리이긴 한데 다른 시각을 갖지 못하게 한다라는. 그래서 사실 정보 그것은 전혀 지각되지 못하는 도식적 기대들에는 매우 부적절하다. 요거는 의미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라고 하는 거 외부의 자료들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하는 것에는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적절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편집성, 반사회성, 가학성 성격 장애들은 다른 세상, 다른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질 거라고 예측하게 하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미워해, 나한테 부정적인 것만 볼 거야라는 걸 예측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지원해 주고 지지해 주는 제스처들은 빼버릴 수 있다라는 거. 편향된 시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사회적 무시의 형태로 상처 입게 되고, 그쵸? 그래서 이들 장애들은 그렇기 때문에 화를 잘 내거나 냉담하거나 비정한 특성으로 나타나고, 또 어 상호작용하는 거의 전체 범위를 처리하도록 요구되는 도식들이 결여되거나 덜 발달되어 있을 거라는, 인간관계를 맺고 감정을 주고받고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틀 자체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근데 그것은 반은 추론되는 거로 보는데, 어떤 성격 장애들은 실로 진정 프리섬프쇼시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앞에서 가정한다라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격 장애들은 이거는 미리 어떤 가정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때문에 이 말은 편견이 있다라는, 구조적으로 골라서 듣는다. 골라서. 이거는 무슨 사고를 할 때 미리 전제가 그렇다는. 그러니까 세상에는 무수한 레고 블록의 조각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걸 다 쓸 수 없으니까 쉐마에 의해서 몇 개의 조각들만 얻는 거라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면 이거로 만들 수 있는 이 조각의 형태는 한계가 있겠죠? 예. 이런 둥근 건 못 만들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를 고민하지 않게 하는 효율성은 있지만, 이런 거가 자체가 왜곡이고 편견이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식으로 보게 되는 왜곡된 거가 될 거라. 그래서 성격 장애의 경우에도 편집이나 반사회나 가학성인 사람들은 인지 구조상 적대감을 예측하고 누군가가 잘해 주거나 칭찬해 주거나 지지해 주는 거는 제껴할 수 있다라는 거. 간과해 버린다는 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적대감만 보게 되니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풀 레인지에 해당되는 사회적 정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잘 처리하지 못하게 된다. 왜? 그런 도식들 자체가 결여되어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 이미 이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프리섬시어스 프리섬시어스라고 하는 건 티오스라고 하는 거는 미리 가정한다라는 거 같아요. 그래서 아론 벡과 그의 동료들은 특히 축 1 장애들, 정신장애,
광범위한 장애들의 광범위한 영역, 특히 우울증을 위한 인지치료의 발달에 있어서 성공했다. 운주치료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이 CT라고 하는 거가. 대부분의 정신장애들은 인지적 증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제 성격 장애나 인지 장애도 다 인지 장애라기보다는 어떤 장애 다양한 임상적 장애들도 어떤 인지적 증상이 있어요. 사고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 치료는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길을 제시했다. 더욱 최근에 이르러 가지고 덱과 프리맨과 동료들은 인간의 경험과 행동을 만드는 쉐마타 혹은 코어 빌리프, 핵심 신념이에요. 기술하여 인지적 관점을 성격 장애에 적용시켰다라는 이런 인지적인 이론을 성격 장애에 적용시켰다는 거죠. 이런 신념들처럼 이들 쉐마타는 감각으로부터 오도를 생산해내는데 오도라는 건 어떤 명령인데 감각이 자연스럽게 어떤 거를 지정한다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생산해내는데 항상 유효하며 항상 작업하고 있다라는 건 번역이 제가 좀 어, 엉터리 같은데 이걸 이제 영어 번역을 하다 보니까 한국말은 무생물 주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칭을 쓸 때 100원 되셨습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웃긴 거죠. 네. 100 원입니다잖아요. 500원 되셨습니다. 500원 어 이거 그러니까 사물을 존칭을 써요. 이건 일본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이 차도 이게 영 이게 맞나? 오차라 그러나? 예. 이 차 할 때 이 한자 차 있잖아요. 이게 존칭 이거 차를 써요. 그러니까 뭐 웃긴 거예요. 자동차님. 그래서 270원 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돈을 존칭하잖아요. 이 번역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데 그래서 한국말은 그런 게 없어요. 저도 인제 은연중에 쓰는데 영어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신념들처럼 이들의 세마는 감각으로부터의 어떤 명령 같은 거를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고 항상 요게 유효하고 항상 작동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유효하게. 이 쉐마들이 아주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무의식 속에서 작동하고 그쵸. 그 무의식 속에서 작동한다는 건 프로이트의 이런 무의식이 아니라 어 은연중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모르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쉐마가 작동한다. 그리고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자동적 사고들을 일으킨다라는 오늘 뭐 시사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쌀을 이 비유가 좀 정치적이긴 한데 쌀을 소비한다. 그럼 소비하려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생각해 낸 방식이 그 사람들이 악의가 있거나 웃음거리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엄청 진지한 거예요. 한 그릇씩 먹으면 남는 쌀을 우리가 소비할 거 아니야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거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이런 생각을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니까 정부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세상 돌아가는 거를 이해하려면 미국은 어떻고 일본은 어떻고 농업이라는 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보 처리에 해당되는 자원대 데이터들이 있어야 이거를 골고루 보고 이 인지 틀 안에서 처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지 세상은 70 년대 80 년대예요. 얘는 해당되는 사람들이 세상 경험이 없이 이거 성격 장애 얘기하다가 짜증이 나서 죄송합니다. 음 본인들이 그런 쉐마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성격 장애적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과 위치, 신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그 사람 스스로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국회의원을 하도록 뽑아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 뽑아준 사람들은 한국 사회나 세상을 뭐로 봅니까?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이 이렇게 보면 시간의 흐름에서 보면 20 대나 30 대나 좀 아는 사람들이 보면 올드해요. 이 올드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세상의 변화를 결정 내리고 판단하려면
지금 현대에 발달된 혹은 변화된 시대에 대한 데이터들이 쉐마가 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만. 예.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아, 기록이 되고 있었나? 정지는 아닌데. 이거 지금 보이시죠? 아, 아닌가? 지금 공유되고 있죠? 아닌가? 지금 화면 나오시죠? 나오고 있죠? 예, 녹화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흥분해서 얘기했는데 어쨌든 끊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뽑아준 거란 말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에 맞춰서 이제 지각을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건 참 이걸 이해 못하면 감정 반응들을 불러일으켰어. 저처럼 참 복잡한 부분입니다. 그러니 뭐 인간의 보통 통적인 요소죠. 지금 20대도 이제 이런 쉐마를 갖고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가 중요해요. 아,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혹은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그렇죠?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쉐마 틀이 감각으로부터 이게 어떻게 이해될지에 대한 명령 같은 게 내기고 은연중에 계속 작동한다는. 그래서 이 아론백이 얘기하는 게 이제 자동 사고를 일으킨다 그러죠. 오토매틱 띵킹.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격 장애로 설명을 하게 되면 편집성 성격 장애에서는 사람들은 악의적이며 믿을 수가 없다. 이런 핵심 신념이 있다 그래요. 이걸 코어 빌립이라고 그랬죠.
우리 자격증 시험에도 좀 나오는 건데, 그래서 실제 대인관계적 상황에서 그는 나를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이 피의식에 관련되죠. 나는 그를 믿을 수가 없다. 같은 자동적인 사고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만약에 누가 정말 이런 걸 경험한다고 해보세요. 분노, 감시, 적대감 같은 대인관계적 태도를 갖게 하겠죠? 그래서 편집성 성격은 상황을 그들의 모습에 대한 다른 공격으로서 범주화하며 분노 수준을 증가시키고 어떤 상황이 나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어? 그들의 지각 편향은 왜곡은 더 심해지고 본래의 사고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 지지되죠. 그리고 상기된다는 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그 결과는 Cognitive Interpersonal Vicious Circle인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인지적 대인 관계에 이 vicious 가 아마 굉장히 광렬한 이런 의미일 거예요. 서클. 그래서 나빠지는 서클을 그린다. 대인 관계가 이게 이제 인지가 그렇게 느끼고 대인 관계가 나빠지니까 다시 인지를 확인하고 이런 안 좋은 서클을 그리게 된다. 그에 대해서 이제 백과 동료들은 또한 인지적 왜곡들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들은 합의된 현실의 오해석의 조장을 이거 번역이 이제 예, 현실이 이러이러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유하잖아요. 이런 것들의 잘못된 해석을 조장하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만성적이고 체계적인 오류라고 보는 거죠. 이 인지 쉐마가 이 왜곡된 인지가 이런 오류를 야기하고 만들어낸다는. 예를 들어서 가장 처음의 왜곡 중에 하나는 이제 인지 왜곡 예죠. 이문법적 사고.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here 뭐 여기에서 전체 구역은 이 이분법적 사고는 인위적으로 두 개의 상호 배타적인 범주들로 제한된다. 이거는 이제 번역이 좀 그런데요. 두 개가 서로 모순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극단적 사고이죠. 일종의 예를 들어 강박성 성격은 자기에 대해 완벽성을 요구하여 작은 실수가 전체 노력을 손상시키는 것을 작은 실수를 했어요. 이때 나는 실패했다라는 결과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틀리지 않아야만 수용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성에서의 이분법적 사고는 또 다른 왜곡인 파국을 또 만든다는 거예요. 끝장났어. 내가 글을 쓰는데 오타가 몇 개가 났는데 이러면 난 또 완전히 틀린 거야. 그러면 또 파국 가죠. 카타스트로피자이징, 카타스트로파이자이징 뭐 이럴 거예요. 파국이라는 게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이게 무언가가 현실성 있는 표현이 아닌 재난을 일으키고 파국적인 존재로서 간주되고 따라서 강박성 성격은 더 나아가 나는 해고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제 생각한다는 이게 이제 인지 왜곡의 하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퍼스널라이제이션 이거 개인화 들어보셨죠 우리 이 경우에 외적인 어떤 사건들 이벤트의 원인 항상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다 나와 관련된다고 보는 거가 퍼스널라이제이션이죠. 개인화. 그래서 파티의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웃기 시작해요. 예. 근데 선 성격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신의 사회적 미숙함에 웃는 것이라고 추론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파티에서 웃게 된 더 현실적인 다른 이유들, 재밌으니까 웃고 누가 농담을 해서 웃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병리를 촉진한 병리를 촉진하는 해석 때문에 자동적으로 배제돼 버리는 당연히 그렇겠죠? 개인화한다라는 거. 그 뿌리 보면 원시적인 프리브티브, 브리마벌 어떤 일차적인 이런 스트레티지 전략과 신념들, 성격 장애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대표적인 신념이 얘가 나와요. 이 책이 정말 좋은 게 이제 이런 뭐랄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책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많죠. 자, 아, 프레데, 프레데로리 이건 프레데터 뭐 이런 말인데 약탈하는 이에요. 반사에는 그래서 전략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의 봉이야. 신념이 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인지 전략 같은 거고. 그래서 의존성은 뭐예요? help eliciting, 도움을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념이 돼서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이 필요해. 그다음에 자기애성, 나르시시스틱은 이제 전략은 competitive, 경쟁을 하는 거. 그래서 나는 정상 규범, 이게 로말이라는 게 규범이라는 게 그 이상이야. 나는 규칙보다 더 뛰어나, 규범보다 더 뛰어나 이런 뜻이에요. 정상보다 더 뛰어나, 그 이상이야. 히스테리는요, 히스토닉, 익스비셔니스틱스, 이거는 이제 노출증 같은 거죠. 과시적이에요. 나는 내 감정들에 따를 수 있어. 나는 감정을 따를 거야. 스키조이드는 이제 조연성이라고 하는데, 어토노머스, 이건 독립되고 독자적인 거예요. 나는 관계가 혼란스러워라는 신념을 갖는 거예요. 네, 파라노이드는 디펜시브예요. 전략이 방어적이에요. 왜? 호의는 숨은 동기를 갖고 있어. 공짜가 없어. 다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그다음에 어보이던트는 회피죠. 그 이 사람들은 전략이 위드드럴 때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나를 거절할 거야. 리젝트 거부합니다. 이게 스키조이드와 다른 맥락인 거죠. 그다음에 옵커시브 혹은 충동적이고 강박적인 건 리추얼리스틱이라는 건 전략이에요. 인지 때문에 나타나는 규칙, 제식,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이라는 건 컨셔스니스가 아니라 어, 대식이에요. 제식, 어떤 의뢰. 그래서 세부적인 건 진짜 중요해. 이런 맥락을 한다. 그래서 백은 인지치료 모델은 발달을 정착시키고, 발달이라는 건 이게 이제 이 디벨롭먼트예요. 발달 심리학의 그 발달입니다. 이거를 정착시킨다는 건 자리 잡게 한다는 거죠. 성격 장애들은 어떤 원초적 진화 전략들, 위에 나온 이런 전략들, 적당히는 적응적이나 성적 병리에서는 비정상적으로 과장된 전략들을 야기한다라는, 그렇죠? 요런 게 과하게 나타나서 병리적이라.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나오죠. 의존적 성격은 도움을 이끌어내는 전략의 예가 된다. 장애물과 대면할 때 도움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적 그리고 진화적 관계에서 모두 적응적이죠. 어려움을 처음 우리가 상담도 받고 이러잖아요. 근데 의존적 성격은 이 전략을 그들의 전체 존재를 조직하는 원칙으로 만들어 버린다.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래야 돼. 신념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반사회성 성격은 사회적 관리를 위반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책임지려는 쉐마가 덜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규칙을 어기거나 틀을 깼을 때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약탈 전략을 확장시키며 자연스럽게 희생자를 추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기의 전략을 희생하는. 그래서 이게 모 당 보면 지나간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불러다가 방어하죠. 쟤들이, 그러니까 이게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뭘 했을 때 그냥 최근에 사건 들면 이태원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죽었으면 '아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이걸 어떻게 하지?' 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사회적 이 마인드 구조가 없어요. 약한 거예요. 그 사람이 실수할 수 있지. "니들은 실수 안 해?" 라고 하면서 뭡니까? 쟤들이 내 걸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어로 받아들이는. 그러면 이제 그다음 전략은 뭡니까? 약탈해야 되는 거죠. 단점을 지적하고 다 찾아내 가지고 "니들도 과거에 이랬잖아."라는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인지 구조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죄책감을 느끼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거 책임져야지.' 이 쉐마가 덜 발달돼 있는, 이제 인지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아마. 그다음에 반면 강박성 성격들은 그들 자신을 판단하여 책임을 지으려고 하는 죄에 시달리는 경향이 있다는, 내가 잘못했어. 사소한 실수를 했어. 그렇지만 강 이걸 어떻게 처리해요? 사건들을 자발적으로 창조적이고 재미나게 해석하는 경향은 또 덜 발달돼 있어요. 경직되는 거죠. 뭔가 실수했을 때 '아 요걸 요렇게 좀 해결할 수 있나.' 이 창의성이 안 나와요. 경직돼 있으니까. '나는 뭔가 잘못돼 있어.' 하면서 죄책감을 느끼는 쪽으로 가는. 그다음에 그래서 이 플리츠와 이 벨이 요약한 원초적 전략들 표 제시되어 있다. 예. 이렇게 인제 나와 있죠. 그래서 골자는 인지적인 접근에서는 어떤 쉐마가 성격에 있어서 왜곡된, 왜냐면 왜 왜곡되냐? 쉐마라는 거 자체가 뭐예요? 일종의 틀이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되어야 될 자극들을 골라서
받아들이게 하는데 이게 자기의 문제되는 왜곡된 형태로 자리 잡게 됐을 땐 반론이 되는 자극들은 다 제껴버리고 왜곡시켜버리는 거로 가게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꾸 미루다 보니까 그래서 요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요걸 이제 어, 성격의 관점들 중에 이 전체를 보려고 하는 체계화되는 요 측면에 대해서 특징과 특질과 요인, 트레이트 앤 팩토리알 요건 요인인데 이게 최근에 퀵5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자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 한번 좀 읽어보시면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 성격 장애의 다양한 맥락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 되실 거예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